안녕하세요. 화랑만당 화설의 사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무토일간 분들이 이모월, 6월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을사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무토일간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사화는 어쨌든 불의 기운이니 나를 생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나한테 또 힘이 생기고 좀 편해지려나? 이런 생각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화는 무토에게 인성은 맞지요. 따뜻한 불이 말라버린 흙에 생기를 불어넣는 듯 말이죠. 하지만 이 사화라는 녀석은 지장간에 경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합으로 사유축 금국을 이루잖아요. 즉 금과 한편이기도 해요. 금기가 강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금은 무토에게 식상이 되니 무토일간 분들은 오히려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바빠지기도 하고 왠지 모를 반항심리가 생기기도 하겠죠. 역시 을사년 전반기 무토일간 분들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3월은 기묘월이었고 이 기묘월의 묘목은 편관의 뿌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혹시 명식에 간목을 가지거나 을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지셨을 수 있어요. 목극토하게 되니까 이 흙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지? 왜 이렇게 눈치 보이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부담스럽지? 이 직장이 나한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4월은 경진월이었잖아요. 경진월은 아시다시피 금생수된 기운으로 거의 수기운이 폭발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무토일간 분들은 이 수기운에 또 취약해요. 흙이 이 물을 그대로 흡수하다 보니까 왠지 모를 무력감 또는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축축 처지는 날들이 아마 4월이었을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지치고 의욕도 안 생기는 그런 달이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5월 신사월이잖아요. 신사월은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무토에게는 무토를 시험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정말 중요한 기간이죠. 왜냐하면 이 신금이 무토에게는 상관의 기운이잖아요. 근데 그 상관의 기운이 신사월 천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식에 따라 다르지만 명식에 신금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 이 신금성이 확 드러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지로는 이 사화가 사유축 금국에 있는 것이니 금기가 완전히 강해지는 기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을사년에 이 을목이 계속 신금을 자극하면서 예민하게 사람을 너무 뾰족하게 만드는 그런 기간이 되고 있지요. 오늘도 을류일이잖아요. 이런 날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싸움 나지 않게.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관경관 하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일부러 이 상관경관이 남편과 다투는, 이성과 다투는 그런 기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러 남편의 등짝을 이유 없이 남편의 등짝에 스매싱을 날리기도 합니다. 상관경관을 그렇게 쓰려고요. 제 남편은 무척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 6월이잖아요. 이모월인데 제가 일간별 운세에도 올리긴 했지만 6월은 제가 볼 때 무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임수는 무토에게 재성이고 오화는 무토에게 인성입니다. 즉 기회를 성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될 거라 생각해요. 지지의 오화는 무토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기운이잖아요. 그리고 천간에 들어온 재성은 돈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내 큰 꿈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운이 함께 들어왔다는 건 내가 지금 6월 동안은 준비를 뭔가를 많이 해서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모월에 무토가 이모월을 무사히 지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흙이 물을 다스리는 법을 기억하라.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범람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비 많이 오고 하는 날에 가끔 산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 흙이 무너집니다.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단단하게 그 흙을 다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토가 단단한 중심을 유지한다면 그 무토 안에 담긴 그 물은 논밭의 생명수가 되기도 하고 적시적소에 쓸 수 있게 물을 담아두는 저수지의 물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 말은 곧 돈과 정보,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넘쳐 흐르지도 또 모자르지도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인간관계 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요. 남녀 공통 편제는 아버지고요. 그리고 여자분에게 편제는 시어머니가 돼요. 또한 지지로 들어온 오화는 남녀 공통 정인이니 어머니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관련된 이슈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 6월 12일, 9월 20일 이런 날은 수기운이 왕성한 날이니 이런 날 특히 이 육친과의 관계에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관계는 내가 얼마나 그들을 이해하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육친으로 인한 큰 감정 소모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개운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성을 활용하라. 인성은 공부, 자격, 서류를 말하는데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그러한 능력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6월은 지지로 인성이 들어왔으니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공부냐고요? 꼭 수험생처럼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공부도 좋고 마음 공부도 좋아요. 천간의 임수와 지지 오화가 만났기 때문에 수화충돌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기저기 이동도 많아질 거거든요. 아마 6월달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여행은 정말 좋은 인생 공부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렇듯 다양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겁재 양인을 파악하라. 이게 무슨 말일지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무토의 장점이자 또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오화의 기운이에요. 오화는 무토에게 정인으로 안정적인 생의 기운이기도 하지만 대반전이 있죠. 왜냐하면 이 오화는 무토의 양인살에 해당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막 추운 날 전기장판에, 따뜻한 전기장판에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다 보면, 한참 누워있다 보면 가끔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양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너무 따뜻하고 좋다 막 이러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전기가 올라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느낌. 그게 바로 양인살입니다. 양인살은 쉽게 말해 겁재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맥락 없고 갑작스러운 일들 또는 강한 충동성이 발휘되는 일들이 생겨요. 명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어머니로부터 갑자기 큰 돈을,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형제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투자 제안으로 투기심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여자 성별로 인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 상황 판단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생긴 기회가 과연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양인살이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너무 과한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추진력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불굴의 힘, 즉 초자적인 모습으로 그 일을 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인살을 오히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이 있거나 엄청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완전 도끼 품고 악으로 깡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양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인을, 겁재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무토일간 여러분, 이모월은 때가 되면 쓰임이 생길 물을 잘 담아두기 위해 단단한 저수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모월 무토일간 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